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4-34041 판결입니다. 원고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사망을 지금 한 상태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제기되었는데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제기한 이후에 부본이 송달이 안 됐는데 곧 다음 즈음에 2월 9일 날, 즉 소제기는 대여금 청구 소송은 1월 19일 날 제기됐고 그 소장이 한 차례 송달이 안 된 상태에서 2월 9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Y의 자녀인 을이 상속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2월 24일 날 사망자 Y의 보정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지만 역시나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은 포기됐고 상속인은 Y의 자녀에게 상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여전히 지금 Y 명의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뒤 Y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송달이 결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서 변론을 진행한 끝에 8월 10일 날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사망자 Y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사망자 Y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요. 이에 상속인 을은, 자녀 을은 10월 31일 날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월 15일 날 항소심 법원에 소송 수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8월 29일 날 항소심 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Y에서 망 Y의 소송 수개 신청인 을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과 함께 망 Y의 소송 수개 신청인 을을 상대로 소송 수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쟁점은 소제기 뒤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이 사안에서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 수개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송 계속 후에, 즉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을 우리가 통설 판례가 소송 계속 발생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소송 계속 후에 변론 종결 전 당사자의 사망은 절차의 중단과 소송 수개를 수반한다라고 2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 이전에 당사자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소제기 뒤 소송 계속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소송 계속 전 단계로 마찬가지로 볼 건지 구별해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설사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하더라도 두 당사자 대립구조는 소제기 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송 계속 시, 즉 소장 부본 송달 시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하여 소제기 뒤에 소송 계속 발생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등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사망자 Y의 소송 수개 신청인, 즉 그 자녀의 을의 항소를 아까 추후 보완 항소를 하였습니다.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후 보완 항소, 즉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적된 것입니다. 하여튼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해서 망 Y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오히려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고심은, 대상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항소는 각하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 상태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개 신청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부적법하다 라는 것이 일반 법리였습니다. 사자명의소송에서. 이러한 이른바 사자명의소송의 법리가 소재기 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명의소송이라고 교과서적으로 강학상 배우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자명의소송이라고 한다면 소재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 사망자를 원고 내지는 피고, 당사자로 삼아서 소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속인 등으로 그 사자의 소송이 상속인 등으로 표시 정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만연히 그대로 표시 정정이 되지 아니한 채 판결까지 간다면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좀 특이하게 소재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소재기 후에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자명의소송이라는 것은 보통은 소재기 시점에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캐치가 안 돼서, 심지어 나중에 판례 한 12년, 13년 거 가보면 알면서도 한 경우까지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 표시정정으로 나중에 바꿔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 이 경우는 지금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진행됐는데, 애초에 사망자가 아니라 소재기 시점에는 살았었는데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한 두세 달 사이에 그게 사망이 됐어요. 원래는 사망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자명의소송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망한 자를 만연히 그대로 소장에, 그래서 그게 표시설이냐 의사설이냐 행동설이냐 뭐 이런 등등도 공부를 하고, 한편 판례는 기본적으로 표시설을 택하지만 소송 도중에 표시를 정정하는,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학설은 만약 피고라면 피고 경정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당사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있지요. 근데 이 판례는 2015년 판례니까 여러분이 이건 이미 어느 정도 다 익숙해졌을 거예요. 소재기 시점 기준에서 소장 부분 송달 시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사망한 국면을 기존에는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 그 다음에 변론, 소송 도중에 사망한 시점. 소송 도중에 사망했을 때는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했으니까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에 의해서 수개된다. 233조 이하에서 당사자의 사망 등에 대한 그 조문이 있고, 그건 절차의 중단에 관한 조문이지만 당사자의 변경의 측면에서 당사자가 변경된다라고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그 중단에 대한 조문 등이 233조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 도중에 이루어졌을 때는 절차가 중단되고 수개된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중단시킬 필요 없다. 소송 대리인이 그 죽은 사망자를 대신해서 열심히 신뢰성 있게 변호사 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는 이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다. 거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 238조에서 233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조문은 95조라는 게 하나 있어요. 95조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법에서 민법에서는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에 해당하는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리를, 법정대리에 대칭되는 개념인 임의대리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의인관계가 종료되고 대리관계가 끝나버리는데,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은 95조가 그렇지 않고 변호사라는 사람의 어떤 신뢰성 있는 것 등에 있어서 그 신뢰감은 요새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설명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그 95조 때문에 238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백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절차도 그대로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 이런 조문까지 알아야 되고, 실제 당사자의 사망을 갖고 시험에 많이 내는데 지금은 이제 국면이 뭐예요? 사자명의소송, 이른바 사자명의소송이 아니라 지금 말하려는 국면은 소송 도중의 국면이죠.
근데 요때 보통은 사자 명의소송과 대칭돼서 당사자 사망을 갖고 얘기하는데 사법시험은 한 3, 4년 전에 법인이 소멸하고 합병하고 흡수된 이런 사례로 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자연인은 사망이지만 법인은 사망했다는 게 그게 소멸하고 청산하고 해산되고 또는 흡수되고 했을 때 그게 연결됐을 때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게 새로 등장하는 합병해서 새로 등장하는 법인 이런 관계일 때는 그래서 234조를 보면 이게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고 했을 때의 조문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에요. 똑같이 이해하세요. 자연인에 대해서 법인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면은 이제 변론 종결 뒤에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사망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승계적인 상황이 변론 종결 뒤에 벌어지거나 변론 종결 뒤에 특별승계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확장된다라는 218조 1항의 그 뒷문장에 해당하는 그때 이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승계에는 당연승계 있고 사망과 같은 당연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승계라는 계쟁물의 양도양수 같은 게 있는데 그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학설이 되게 복잡하고 판례도 뭐 이렇게 보면 딱딱 떨어지지 않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에요. 지금 당사자 사망 갖고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가 막 흘러갔어요. 애초부터 사망한 경우,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사망한 경우.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뭔가 이론이 있고 막 판례가 딱 잡히지 않는데 다시 돌아와서 애초에 소재기 시부터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이른바 했는데 지금 나온 판례는 특이하게 소재기 이후에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그 간격 사이에서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그다음에 그랬으면 그 경우에 결국은 소송 변론이 들어갔을 때 당사자가 사망했으니까 표시정정적으로 상속인한테 이게 수개가 되고 진행했으면 판결이 어떻게든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은 만연히 그 사망자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 명의의 판결이 그대로 당사자의 학설에 의하면 피고의 경정이 됐던 당사자 변경이 됐던 이런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판례처럼 표시정정을 거치거나 해서 이게 당사자가 뭔가 새롭게 상속인이 등장하는 이런 류의 상황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그대로 만연히 판결로 갔을 때 그 마지막 그 판결이 상속인 없이 사자명으로 나왔으니까 당연무효다. 그렇게까지 간 이상은 그 전에 조치를 취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갔으니까 당연무효다. 라는 그 논리가 요 소재기 시점부터의 사망이 아니라 그 소장 부분 송달 사이에 사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의 효력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개 신청이 적법한지 이건 뭐냐면 일단 1심이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항소심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봤자 늦은 거예요. 1심의 판결이 무효이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전에 했었어요. 1심 전에 뭐 표시정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었어야 되는데 못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개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이다. 적법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소재기 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되겠죠. 소를 제기한다라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래서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했던 국면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로서 만연히 그대로 소장에 그 사망자가 당사자로 표시돼서 소가 제기된 경우를 많이 판례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경우에 소송 도중에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조문상의 피고의 경정, 만약 사망자가 피고로 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하는지 260조 민사소송법에 이런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표시정정으로 처리해 왔다라는 것은 많은 판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소재기 전이 아니라 소장 제출, 소재기 후에 송달이 되는,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그 시점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런 특이한 경우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대상 판결은 이러한 당사자의 사망의 사자명의소송의 법리가 소재기 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본 것입니다.